네, 이번에는 저칼로리, 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이라는 사료인데요. 톤 사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입니다. 따라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컨트롤에 이제 사용하는 주로 다이어트 처방 사료가 되겠고요. 저지방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또는 췌장염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톤 사료의 특징은 첫째, 옥수수,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대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강하는 어떤 미네랄이나 좋은 성분으로는 녹차 추출액이라든가 시나몬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L-카니틴이라고 하는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L-카니틴은 지방을 잘 산화시켜서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다시피 L-카니틴의 경우에 주로 심장 질병이 있거나 또는 뇌에 치매가 있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이 L-카니틴은 바로 흡수가 됨으로써 에너지화가 됨으로써 우리 몸에 직접적인 포도당이 빨리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화를 시키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웨이트 컨트롤 다이어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톤 사료는 결론은 칼로리는 낮고 팻이 낮은 반면에 정상적인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인이 고급 프로테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가 결론은 머슬 매스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와 로우 팻인 반면에 상대적으로는 하이 파이버 다이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로우 칼로리 그리고 로우 팻 다이어트죠. 그래서 팻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보시면 돼지 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키 사료 그리고 콩 단백질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 에너지 소스를 가능하면 지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퀴노아라든가 또는 보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당근 이런 것들을 써서 칼로리를 낮추고 그리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아마씨유가 들어있죠. 그리고 해바라기 기름도 들어있고요. 그 기름 안에 이제 레시틴이 들어있는데 이 레시틴도 역시 눈 건강이라든가 브레인 건강에 매우 좋은 사료가 되겠습니다.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커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L-카니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산화나 지방을 에너지화 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역시 보강이 돼 있어서 이 로우 칼로리, 로우 팻 다이어트로서 작용을 하기 위한 중요한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을 그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비만 컨트롤이 잘 된 이후에 유지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지 다이어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방, 팻 성분이 낮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가 중성 지방 혈증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또는 유미흉이라든가 또는 림프관 확장증 그리고 당뇨, 췌장염, 쿠싱 질병이 있을 때 본 다이어트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톤 사료는 지금 말씀드린 칼로리가 낮고 지방이 낮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이 다이어트에도 관여하지만 저지방 다이어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멀티펑셔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는 그 림프관 확장증이죠. 이렇게 림프관이 하얗게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도 굶은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면 작은 림프관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병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환자는 림판지액 림프관 림파시아의 그 마일드 투 머더레이트 타입의 림프관 확장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 림프액이 아시다시피 이 지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성분을 낮춰야만 이 림프관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장 육모에서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으로 영양 성분이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은 수용성 성분이 흡수가 되죠. 그러나 이 림파릭스 그 림프관으로 흡수되는 것들은 지용성 바이타민이나 또는 팻과 같은 성분들이 흡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팻을 줄여야만 이런 림프관 확장증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에서 이 팻 성분이 결론은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장 전체가 염증이 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밀크 스팟이라고 하는 하얀 점이 12장에 주로 내시경으로 관찰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포셉으로 이 부분을 생검을 해서 검사를 하면 그 유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이어트 컨트롤 뿐만 아니고 집중 면역 억제제, 염증약을 항염증약을 집중 치료해야만 치료가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임상하시다가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죠. 슈나우저. 네, 슈나우저는 원발성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원심불해도 위쪽에 중성지방 지질이 우유처럼 지금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고지혈증이 계속 되니까 이 환자는 나중에 췌장염이 잘 옵니다. 췌장염. 그리고 또 하나는 결석이 아주 잘 옵니다. 결석. 고지혈증 때문에 결석이 자주 오고요. 그리고 비만이 많이 오겠죠. 비만.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지루성 피부염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등 쪽에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슈나우저 커메더 신드롬이라고 해서 등 쪽에 슈나우저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비만하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지방이 많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라이포마, 그러니까 지방종이 많이 발생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든가 몸통, 갑자기 뒷다리 그 뒤쪽 이런 쪽에 그 지방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자가 바로 원인이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백내장이 잘 나타납니다. 백내장이. 그래서 이 질병을 슈나우저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석, 췌장염, 백내장, 비만, 이렇게 슈나우저 커미더 신드롬, 라이포마 이런 것들은 전부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관리하는 것이 이 환자는 피부부터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컨트롤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환자의 그 혈액 검사 소견인데요. 보시면 ALT나 AST, ALP, 감마 GT, 토탈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높죠. 이 환자는 이제 쿠싱 질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보시면 간과 담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많이 생기죠. LDH 수치라든가 염증 수치도 점점 증가되고 췌장염 수치가 같이 췌장염이 같이 병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싱 질병에 있어서는 담낭 또는 간 질병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 때문에 췌장염이 같이 보통 동반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부신을 확인을 하고 있죠. 부신은 보통 오른쪽 왼쪽 부신의 크기가 한 6mm 정도가 되는데 양쪽 다 지금 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부신이 커져 있는 걸로 보면 이 환자는 PDH, 뇌하수체 의존성 쿠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담낭 안에 가득 슬러지 형태로 차 있죠. 슬러지 자체가 질병은 아닙니다. 이것이 키위 형태가 있거나 키위 형태로 있거나 또는 이것이 배출되지 못할 때, 배출이 안 될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또는 담즙이 역류해서 황달이 오거나 이 자체가 문제있고 복통이 오거나 구토가 오면 이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이 담즙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치료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이 부신의 튜머, 뇌하수체에서 생기는 내분비 질병 때문에 부신이 커지고 여기서 나오는 코티솔에 의해서 이 담낭이나 담관이 비우됨으로써 담즙이 배출이 안 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음파로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담낭의 슬러지가 관찰이 됩니다. 나이가 든 애들은. 그런 경우는 쿠싱에 의하기보다는 의인성 쿠싱, 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약한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슬러지가 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싱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피부에 곰팡이 감염이라든가 농피증이 발생을 하고 피부 괴사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있으면 더 심하게 지루성 피부염이나 곰팡이 감염,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잘 조사해보면 이런 안쪽에도 데모덱스처럼 모낭충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병변들은 프라이머리 병변과 세컨더리 병변을 잘 감별해서 이 털을 검사하거나 생검 검사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가 항아리 배라고 그러죠. 팟벨리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많이 분비될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간도 굉장히 커져 있죠. 보통 지방간의 모습을 보이고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게 보이죠. 굉장히 콜론이 확장되어 있고요. 보면 이 장 루프에 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분비 질병이 오게 되면 장 점막에 또는 장 내에 면역 상태가 저하되면서 박테리아 오보그로스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에 이런 그 가스들도 많이 차고요. 밥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지방 성분이 이동함으로써 이렇게 이 근육 자체가 약해져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되고 좀 더 심해지면 본 덴시티가 감소되는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파텔라도 럭세이션이 잘 나타납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보면 폐 쪽에도 인터셀 패턴으로 많이 항진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미네랄라이제이션, 폐에 석회 침착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쿠싱 질병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런 디스크가 퇴행화되는 질병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췌장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상하면서 프레니솔론 같은 걸 많이 쓰는 경우에 췌장염이 많이 생기죠. 프레니솔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췌장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쿠싱이 있어도 당연히 쿠싱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도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오니까 췌장염이 발생이 증가되겠죠. 또는 주사를 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대부분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캐나인 PLI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출현을 하게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췌장염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음파로도 초음파 이렇게 나올 정도면 벌써 이 수치가 니파제나 PLI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형태학적으로 이미 변화가 한참 오게 되면 이미 기능적으로는 한참 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췌장염이 나타나게 되면 지방 분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을 좀 더 분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저지방 다이어트를 이때 칼로리가 낮고
low fat 다이어트를 먹이는 것이 이 췌장이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시면 그 리파제 같은 수치들이 굉장히 높죠. 췌장염의 전형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LI하고 리파제 수치가 굉장히 높음으로써 이 환자는 이제 췌장염을 같이 동반하는 그런 페이션트인데 이 수치 자체가 거의 변함이 없죠. 보시면 CRP가 40에서 110입니다. 염증 마커가 높아진 거죠. 바로 이 염증 마커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환자는 지금 크로니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다이어트 컨트롤 철저하게 팻을 굉장히 제한시킬 필요가 있고, 이럴 때 이 다이어트 지금 사용하는 로우 팻 다이어트잖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는 라이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췌장 효소를 같이 다이어트랑 섞어서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이 췌장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췌장을 쉬게 하는 다이어트 프로토콜이 이 라이페이지가 포함된 소화효소를 다이어트랑 같이 컨비네이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푸드, 건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구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0%로 물과 섞어서 이 우리 그 믹서기에 갈아서 라이페이즈 같은 것들 같이 넣은 다음에 간 다음에 유동식 형태로 급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췌장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장에 이런 코로게이션 사인들이 보통 나타나고 장 점막이 헐거나 또는 구토, 설사, 장염 등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건데요. 고양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미흉이라고 하는 질병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뽑았는데 출혈 같기도 하고 또는 유미흉 같기도 하는데 검사 방법은 흉수와 혈청의 트리글라이세리드 비율이 10을 초과하면 카일로토락스로 진단합니다. 이게 그리고 주로 고양이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유미흉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시다시피 림포마라든가 하트 페일러 또는 폐에 곰팡이 감염 또는 색전증 또는 흉관의 럽처 그리고 림프관 확장증 등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의 경우에는 유미흉이 고양이보다 훨씬 더 덜합니다. 그래서 개의 경우에는 유미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가 많이 지시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는 고양이 다이어트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이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하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양이에서 이렇게 폐사된 환자의 유미흉 소견인데요. 이 환자는 특이하게 심낭이 한쪽이 발생을 하지 않는 심낭색이 그러니까 페리카디얼 색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심낭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케이스여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톤 다이어트를 다른 다이어트랑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로우 칼로리, 로우 팻 다이어트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팻을 낮추고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단백질을 그만큼 많이 넣었죠. 그래서 돼지 심장, 터키 고기, 그리고 콩 단백질을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다른 다이어트보다 굉장히 123으로 높죠. 123g으로. 그리고 파이버 보시면 다른 다이어트보다는 파이버의 함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지방 함량 보면 로우 팻이죠. 다른 다이어트 보면 34, 33, 36, 25, 24 이 정도인데 21로서 가장 낮은 로우 팻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로테인, 로우 팻 다이어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칼로리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방을 줄이고 칼로리를 떨어뜨려서 췌장염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기타 칼로리를 낮게 해서 체중을 좀 유지하고 머슬 매스는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선택할 때 항상
이런 다른 제품과 기타 여기 힐스나 로얄캐니 또는 뭐 퓨리나 제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이런 제품을 한번 평가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표를 활용해서 환자에게 A 환자에게는 이 사료를, B 환자에는 이 사료를 그 혈액학적 검사나 혈액화학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달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병원에서는 A라는 다이어트만 계속 팔고 있고 B라는 병원에서는 B 다이어트만 파는 것은 리즈너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이어트를 가지고 환자마다 이런 표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환자에 맞게 개체별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